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아투데이 아투TV가 제 생각에는요 내일 40만이 될 것 같습니다. 40만이 되면은 우리 PD들 제가 노래 부를 거라고 공약을 했었는데요. 지금 아무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내일 방송 중에 앞에 앉아있는 PD를 딱 잡아다가 제가 불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40만이 꼭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토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 제가 빠르게 뉴스 소개 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걸 일단 빠르게 하고 방송은 차분하게 할게요. 네, 트랙트 농민이 농민 맞았습니까? 수상한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촛불 왕자 이승환이 난리 났습니다. 아주 꼬숩습니다. 야당이 신속 수사의 꼼수를 부립니다. 딱 걸렸습니다. 국힘 단톡방에 우리도 집회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웅성거린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바람직합니다. 미 국무부 이화영 대북 송금 실형에 대북 제재 이행하라 경고장을 날렸다고 합니다. 유엔 제재 위반 이재명 고발하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외국 뉴스도 좀 찾아봤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요. 되게 너무 안타까운 뉴스예요. 2주만 버텨다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2016년도하고 너무 똑같아요. 너무. 이제는 새롭지가 않아요. 김건희 여사 개업날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뭐 했나 의혹 제기. 아주 흐칙뽕입니다. 말도 안 돼요. 똑같은 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무속신앙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유승민이 또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망하는 길 가는 국민의힘 목사님 하는 당과 뭐가 다르냐 분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이거 좀 황당한데요. 홍준표 대표가 CIA에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한동훈 당대표가 당을 나가고 해체되고 난 뒤에 당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당연하다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구멍에 댐이 무너졌다라고요. 선관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에서 지금 현재 기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유여해의 한마디 시작하면서 화면 보시면서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만든 말입니다. 아유, 여러분 공감 가세요. 이거 왜 이런 게 나오나요? PD님? 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속였던 놈이 또 속이고 속았던 놈이 또 속는다. 네, 어쩌면 탄핵 때 2016년도에 장사를 많이 했죠.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속였던 놈이 또 같은 패턴으로 속이고 속았던 놈이 또 속습니다. 그럼 우리는 속았던 놈에 속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방송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국민의힘 내부의 적부터 쳐라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 내부의 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조용히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적. 제가요, 사실, 금요일날 책이 한 권 나왔어요. 근데, 좀 속상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면, 좌파들은요, 하다못해 쪼미니까지 책이 나왔습니다 하면은요, 항상 교보문고에 1등을 해요. 이렇게 1등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막 20권씩 30권씩 다 사서 가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요, 책 한 권 주시나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야심차게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쿠팡도 되고요, 교보문고도 되는데, 책을 한 권씩만 좀 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도 1등 좀 해보게요. 1등 좀요. 네, 책 제목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별은 없지입니다. 여러분 메모해 주시고요. 이따가 끝날 때 다시 한번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책 이쁘죠? 안에 그림도 이쁩니다. 엄마와의 추억을 제가 기록했는데요. 슬프지 않으려고 쓴 책입니다. 울지 않으려고 책을 쓰면서 슬픔을 삼켰었습니다. 네, 여러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해 정준길 변호사님을 모시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초동 최고의 강소 법무법인 해 대표 변호사 정준길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신고해. 근데 왜 강소예요?
좀 아주 크진 않으니까요. 강소국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같은 나라 강소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 표현 별로 안 이뻐요. 최고의 변호사 이렇게 소개하세요. 변호사 자체는 항상 그냥 최고고. 강소 빼고. 법무법인 해를 좀 소개를 해야 돼서요. 그러니까 법무법인 해. 네, 법무법인 해 대표 변호사 정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네. 오늘 제목을 제가 국민의힘 내부의 적부터 쳐라라고 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은 누구 생각이 먼저 납니까? 여러분은 지금요 누구 생각이 납니까? 법무법인이라고 한다. 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감염됐어요. 국민의힘 내부의 적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빨리 40만 되고 싶어요. 자 자꾸 왜 이러지? 여러분 국민의힘 안에 내부의 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 변호사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또 유승민이죠. 최근까지는 한동훈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유승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부의 가장 큰 적을 판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내용이 정말 우리 국민의힘을 또 대한민국을 보수파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이 주장하는 바를 대신 앞장서서 주장을 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찌끄러기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당에 끊임없는 분란을 일으켜서 이재명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는 자가 저는 내부의 적을 판가름하는 가장 큰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잘 지었다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제목을 잘 지었다고 칭찬해 주시면요. 제가 또 갑자기 기분이 좋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댓글에, 그러니까 저 댓글 다 보거든요. 방송 끝나고 나도 댓글 다 보고, 그리고 커뮤니티의 댓글도 다 보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교수님이 저녁 시간에 그래도 힘차게 방송해 주셔서 너무 기운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정말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너무 슬프기 싫어서 책을 썼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전 내부의 적이 지금 많다고 생각해요. 오늘 정말 제거해야 될 내부의 적들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머나, SK킴님, 안녕하세요.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적을 먼저 제거하는 내용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왜 제가 자꾸 내부의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냐면요.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볼 건데요. 이 이야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많아 보여도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잖아요. 신건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신건이 아니고 신인물이 많아요. 새로운 인물이 또 나왔습니까? 신인물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신인물이 너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익히 짐작하거나 알아왔던 자들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너무 다양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자, 정 변호사님. 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사실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이 내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주만 버텨달라고 국힘에 요청을 했대요. 네네. 이 지금 내용이 뭡니까? 네. 제보에 의하면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응하는데 헌재에 대응하고 선전전을 준비하는데 논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2주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쪽에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근데요 이게 진실이에요? 전 신실일 것 같아요. 그래요? 2주는 이미 지났어요. 아니죠. 버틸 힘을 달라고 했는데 2주 동안 탄핵당하면서 2주를 버틸 수가 없었죠. 네. 이 2주가 탄핵을 2주만 버텨달라. 그럼요. 그 내용이잖아요.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탄핵될 때까지가 하면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예요? 그 혼돈이 없이 끝나게 해달라고 했던 거죠. 2주가 버텨달라는 게 1차 탄핵이 무산되고 난 다음에 2차 탄핵을 시도할 때 2주만 버텨달라라고 이야기한 건가요? 아니요. 저는 아예 탄핵 없이 1주, 2주 그냥 2주만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저 기사를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 이유가요. 제 생각에는 탄핵을 하지 말고 아마도 한동훈이 용산에 들어왔을 때 탄핵을 하지 말고 1, 2주만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나오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직무정지를 시키자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에게 나한테 시간만 좀 줘.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 네가 그것만 좀 막아줘. 라고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탄핵 표결
직전에라고 되네요. 그날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 그러니까 두 번째 탄핵 직전이니까 한 12, 13일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딱 그 시기예요. 그랬는데도 통과시켰네요.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2주만 더 버텨달라라고 국힘에 요청했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도 못 해주냐. 근데 이 기사가 나온 지 좀 되지 않았나요? 오늘 거 아닌가요? 오늘이 아니라 좀 얼마 전에도 한번 나왔었던 기사인데 이게 또 새삼 나왔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오늘 엊그제 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엊그제 발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떠십니까? 이거 보시니까. 네. 정 변호사님. 그 뭐 지금 2주만 버텨달라 그러면 3주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아마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발견하고 이 기사가 크게 확대화도 안 됐지만 그 마음이 너무 전해져서 한동훈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걸 보고 제목을 오늘 이렇게 잡았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적부터 쳐라. 자, 일단 국민의힘 내부의 적을 한 명 한 명 보겠습니다. 내부의 적을 치려면 비대위원장을 제대로 뽑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그 부분까지 갈 틈이 없이 내부의 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요, 유승민, 망하는 길 가는 국힘, 목사님이 하는 당과 뭐가 다르냐. 네. 여러분, 유승민, 망하는 길 가는 국힘, 목사님 하는 당과 뭐가 다르냐.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목사님 하는 당은 어디를 말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참 불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유승민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우리 당은 망한다는 그런 생각이 착각이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탄핵돼도 우리 당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른당이 망하지 않았나요? 그죠? 자, 그런데 유승민이요?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유승민, 윤 대통령 감싸면 망하는 길이다. 한동훈이 리더십이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계속 기사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 보세요. 정 변호사님 저기 네. 유승민, 윤 대통령 감싸면 망하는 길이다. 네. 아니 윤 대통령 감싸면 망하는 길이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은요, 경제는 조금 아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헌법적 가치를 잘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건요, 단순한 개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함부로 탄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맞고 법치주의 정신에도 맞아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과 내란 수사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승민은 그런 개념이 없이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야, 나한테 기회가 없었는데 드디어 잘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수렁에 빠진 국민의힘 유승민 구원 등판 가능할까? 아니 지금요 왜 뜬금없이 유승민이 구원 등판이에요? 그러니까요. 좀 유승민 비대위원장 이야기 있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전혀 연락받은 바 없다라고 하면서 당을 바꾸고 싶은 열망은 엄청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승민이 당을 바꾸고 싶은 열망이 엄청 강한 게 아니라요. 개인의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어떻게든지 지금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 욕심이 엄청 강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요. 제가 더 황당한 건 국민의힘이 답답한 유승민이 지금 보면 내란 성공해서 전두환 정부로 가려 했던 듯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 근데요. 전두환 정부로 가려 내란 성공 아니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예요. 자기 정부를 자기가 내란을 해서 자기가 뭘 해요? 전두환 내란은요. 자기가 정권을 갖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그 당시에 됐던 거예요. 지금 자, 정 변호사님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유승민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 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내가 계엄을 했느냐. 국회 독재가 강화되고 있어서 사실상 이 다수결의 횡포로 그렇죠. 국회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행정부가 마비되고 사법부도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악법들이 막 통과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부정선거 투표 문제도 지금 뭐냐면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이 정도 되면 총체적 난국 아니냐. 행정부에 22명이나 탄핵을 해가지고, 행정부가 자기 기능을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정말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게 어떻게 전두환 운운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아까 그 기사 보겠습니다. 유승민이 망하는 길 가는 국힘 목사님 하는 당과 뭐가 다르냐라고 했습니다. 다시 그 기사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유승민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거 아니에요. 목사님 하는 당과 뭐가 다르냐는 기사입니다. 유승민은 지금 광화문 광장에 모여있는 자유우파, 우리 보수우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단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당과 뭐가 다르냐. 지금요, 이번에 뽑히는 비대위원장은 광화문 우리 마음도 모아주고 당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하는 당과 뭐가 다르냐. 망하는 길 가는 국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 유승민 과연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유승민한테 한마디 할게요. 망해가니까 너 나가. 망해가는 당이 왜 있으려고. 사실은 너가 좀 없어야 되거든. 요번에 한동훈 나가니까 지지도 오르잖아. 유승민 너 나가면 우리 더 지지도 오를 것 같아. 제발 부탁이야. 망해가는 당에 더 이상 있지 말고 네 조언 필요하지 않으니까 승민아 이제 나가라.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댓글에요. 유승민이 당적이 국힘 맞습니까? 하는데 맞습니다. 국민의힘 사람이고요. 지금요 여러분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자, 유승민 구원 등판 가능할까? 수렁 빠진 국민의힘 구원 등판 가능할까? 즉 유승민을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당을 이끌 사람이나 아니면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를 누가 가장 바랄까요? 당사자가 제일 바라겠죠. 그렇죠? 그 다음 누가 바랄까요? 저는 이재명이 제일 바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누구보다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기 상황인 국민의힘을 갈등과 갈등의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유승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은 뒤에서 박수 치고 있을 거예요. 유승민 화이팅! 잘해! 꼭 되라!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유승민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면 당이 망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유승민이 국민의힘 안에 있는 거 맞습니다. 또 다른 자 하나 보겠습니다. 함운경. 겁 질린 의원들이 한동훈 쫓아냈지만 그들도 윤석열과 함께면 망한다는 거 다 안다. 함운경. 여러분 아마 이럴 거예요. 이 사람 누구야? 이럴 겁니다. 정 변호사님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겁질린 의원들이 한동훈을 쫓아냈어요? 일단 저 함운경의 인식 자체가 되게 잘못한 거죠. 한동훈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가지고 내가 투표했습니까? 내가 계엄했습니까? 이래갖고 장동혁부터 딱 돌아가지고 나 그냥 최고위원 사퇴해버리겠다고 된 거 아닙니까? 그게 겁질린 게 아니고요. 한동훈한테 팍 돈 거예요. 도대체 한동훈은 뭡니까? 정치적 리더로서 쟤를 믿고 이 위기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최측근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죠? 윤석열과 함께하면 망한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부터 저 사람이 우리 대통령감이라고 해서 대통령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세운 거예요. 왜? 저 좌파들, 특히 이재명 같은 범죄자한테는 정권을 줘서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대안이 없다. 가장 적합한 게 윤석열이라고 해서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령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왜 지키려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내란 등으로 말도 안 되는 구속을 당하면 우리 보수우파의 위기가 오고 저 5개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암울한 세상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내란으로 구속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함은경처럼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함은경이 누군지 아십니까? 함은경은 한동훈이 데려왔고요. 우리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함은경은요, 국민의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한동훈이 데려왔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함은경은 우리와 함께 한 적이 한 번도 예, 없었죠. 미 대사관 점거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은경의 머릿속에는요, 사실은 그 반미, 그죠? 반미 반제국주의죠. 그러니까 제국주의인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물러나야 되고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한 그 대사관 점거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대장이에요, 대장. 자, 그래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군을 나가라, 미군을 철수하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미 전문가가 한국 진보 정부 미군 떠나라고 하면 철수하겠다. 하지만 위기 때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미 전문가가 한국 진보 정부 미군 떠나라고 하면 철수, 위기 때 돌아오지 않겠다. 정 변호사님, 저기 네. 한번 보십시오. 네네. 자, 이제 나가라고 자꾸 하면 나가겠다는 얘기죠. 지금 말입니다. 사실은 국제적으로 상당한 위기 상황이에요. 이게 네. 어떤 위기 상황이냐면 트럼프가 보기에는 지금 북의 어떤 그 위험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북과 손을 잡고 북의 핵을 인용해 주면서, 그죠? 그러면서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이 철수하는 이런 방향으로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정책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또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현재 만약에 윤석열 정부인 보수우파 정권이 있으면 거기에 단호하게 반대를 하면서 미국이 그런 길로 가는 거를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의 좌파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브레이크를 걸겠어요? 오히려 부채질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진짜 가까운 시일 내에 보면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 보인다고 착각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미군 철수하고 이러면서 북한이 핵 인용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해구산 없어지고 그죠? 그러면 한 20-30년 안에 북에 의한 통일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가니까 한국 만약에 진보 정부가 미국 떠나라고 충분히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철수하면 돌아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제. 네, 여러분 지금 보셨다시피 함은경은요, 우리와 결이 너무나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경률, 진중건, 이 모두는 다 한동훈이 데려왔던 자들인데요. 그 자들은 우리와 생각도 다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념과 가슴과 머리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북한과 미국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들 그리고 또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꾸 우리가 감상적으로 일본을 바라보는데 한미일 삼각 동맹을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어떤 전략이 일본 관련된 과거사를 들먹이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깨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앞장서고 있어요? 바로 좌파 중에 좌파들이 앞장서고 있는데 그런 어떤 감상 노름에 사실은 국민들을 속아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중권이 국민의힘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소리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중권은 한동훈의 아주 친하게 항상 멘트를 국민의힘 사람인 것처럼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짜뉴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수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태흠 대통령 당당하지 못하다. 탄핵 심판 서류 안 받는 윤석열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흠이 왜 저렇게 자꾸 나서는 거죠? 대선 나가고 싶나요?
김태흠 정도 되는 사람이 대선을 나가면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제가 얘기해주고 싶어요. 정말 정신없는 사람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왜 지가 나서가지고 자꾸 저는 엉뚱한 소리들을 해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보실 때 어떠십니까? 김태흠, 대통령 당당하지 못하다. 근데요, 김태흠은 지금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아닌데 무슨 시도 단체장들이 저렇게 자신의 생각을 필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은 듣는 게 참 불편한데요. 여러분 이 와중에 재미있는 뉴스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걸 제가 꼬숩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경상도 사투리 같기도 한데요. 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승환이 구미에서 공연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대요. 이승환이 자기가 공연 못하게 한 걸 뭐 고소한다는 둥 뭐 한다는 둥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웃냐면요. 요즘 우리 보수 우파가 너무 강해졌어요. 약간 마음에 좀 안 드는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CIA에 신고를 넣는데요. 이제는 챗GPT를 이용해서 CIA에 너무너무 신고를 잘 넣는데요. 그래서 IU라든지 그렇게 다 미국에 비자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도록 CIA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정 변호사님. 네. 갑자기 이승환이 아세요 그거? 이승환이가 얼마나 뭐 없는 소리 한 거예요? 아, 소개해 주세요. 티켓 사항이 안 좋은 곳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관객 여러분, 보수 우익 단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환이 저희 구미 와서 콘서트 못 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표를 사서 표 다 매진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 변호사님 네. 이거 CIA 신고되면요. 이거 되게 골치 아프더라고요. 비자 받는데 되게 아이유 됐어요. 예, 근데 왜 되게 홍준표도 됐다며요. 지금 자, 여러분 너무 제가 오늘 웃긴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홍준표 시장이요. 이사를 준비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전 무슨 말인지 아까 사실은 잘 못 봤어요. 아니 뭐 서울에 저기 뭐야 올림픽 어디 아시아 선수촌에 집 있어요. 자,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대권 도전 시사 홍준표 돈벌이 틀딱 유튜브 사라져야 가짜 뉴스 진원지. 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렇게 얘기를 해야지 중도 보수의 어떤 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정말 저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신머리 없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돈벌이 틀딱 유튜브 사라져야 가짜 뉴스 진원지. 근데 틀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럼요. 그 명색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틀딱이 뭡니까? 틀딱이.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홍준표 시장이 CIA에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아 저거 지금 어떻게 신고를 했을까? 그죠? 홍준표마저 CIA에 신고를 당했는데 신고를 당할 만한 사정이 있었나요? 아, 윤석열 대통령 비난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고하는 거 제가 사실 아까 들어가 봤거든요. 네. 이거 생각보다 신고가 쉬워요. 그러니까는 뭐 홍준표 저기 시장 편을 드는 건 아닌데 그렇죠. 또 홍준표 시장이 그러니까 CIA에 신고 당할 만한 그죠 친북적인 그런 어떤 행보를 보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건 오히려 저런 식으로 막 신고하고 이러는 거는 그죠? 또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요, 사실 이건 오늘 속보로 나온 내용인데요. 이 부분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윤석열 탄핵 심판 서류 발송을 송달했다고 하면서요, 27일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문제가 좀 많거든요. 왜냐면, 송달이라 함은 내가 또 손에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재명이 있어요, 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요, 재명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근데 무슨 송달 간주가 뭐예요, 정 변호사님? 송달 간주라는 표현은요, 송달된 거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송달이 아닌데 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요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서류를 오늘 발송함으로써 송달이 된 거로 본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이 송달 방법은요, 헌법재판소법 위반입니다.
지금 이 오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민사소송법 제65조를 형사소송법에 보면 서류의 송달에 관해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됐어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민사와 형사는요, 형사재판에서는 송달 방법이 비슷하지만 달라요.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됐냐? 송달은 뭡니까? 우편으로 피고인한테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꾸 이런 형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교부송달로 돼 있고, 교부송달이라는 것은 우편으로 보내서 당사자가 받아봐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공시송달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민사소송은 교부송달이 아니면 옆에 노모나 딸 이런 사람한테 전달하는 보충송달도 있고요. 거기에 놓고 가는 유치송달도 있고요. 이런 것도 안 되면 공시송달이에요. 그러니까 교부송달과 공시송달의 사이에 민사소송법에는 몇 가지 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송송달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의 송달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부송달과 공시송달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피고인이 반드시 송달을 받아서 출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65조에서 얘기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 자, 무슨 말이냐면 교부송달이 안 되면 무조건 공시송달로 해야 되냐, 아니면 민사소송법에서 정해진 다른 방법을 써도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서 공시송달은 교부송달이 안 되면 바로 공시송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송송달에 가름하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해서 발송송달에 가름한 것은 잘못된 거고 절차적으로 위법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헌법재판소가 왜 이러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왜 이러는지 근거가 있네요.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머리 하얀 마은혁. 비상계엄 12.6, 12.12 사태 떠오른다. 이거 심한 오버 아니에요? 여러분, 비상계엄이 12.6, 12.12 사태가 떠오른다. 정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마은혁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알잖아요. 인천 노련의 사실은 이렇게 핵심 전략가였고, 당시 구속됐었어야 하는데 도망가다가 가서 안 잡혔고, 민주화의 국면에서 뒤늦게 사법시험 공부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해당 조직이 거의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걷는 조직이었다는 것. 그리고 또 과거에 민노총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서 사실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혁명을 꿈꾸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그 혁명을 포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어이없는 건요. 자기가 후보자거든요. 네. 근데 한독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이따위 발언을 해요. 자기가 후보자인데 헌법재판관이 임명하라라고요. 자기가 나 임명해 주세요. 그 이야기인데요. 설명해 주세요. 마은혁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돼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끝장내는데 앞장서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를 임명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느냐 이런 질문하니까 뭡니까? 되게 점잖은 척하죠.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다뤄야 할 탄핵 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다. 이러면서 말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말 안 해도 마은혁이가 탄핵을 인용할 거라는 것은요, 삼척동자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 본심을 숨기려고 하는데 그게 숨겨집니까?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역사가 있는데, 그죠? 네, 그런데 한 대행이 비상계엄 암묵적 동조를 했다면서 조국혁신당에서 탄핵 소추안을 공개하고 있어요. 네네. 아까 보셨죠? 마은혁은 나 셀프로 임명해 이러고 있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나를 빨리 그 자리에 갖다 주세요. 이러고 있고,
여기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대행을 지금 탄핵 소추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후 통첩을 공수처에서 보냈고요. 네. 뭐라고 하냐면 체포영장도 고려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체포영장 고려.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체포영장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거꾸로 이 법원이 법치주의에 반하는 아주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양부남이라고 윤석열 체포 채자도 안 끝냈다고 내란 수계의 궤변이다. 이미 입증이 끝나서 체포영장을 곧 청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부남은 민주당의 국회의원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의 채자도 안 끝냈기 때문에 내란 수계의 궤변이다. 저따위 소리를 하니까 이제 입증이 끝나서 체포영장을 곧 청구한다. 이러고 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요. 2차 소환을 불응한다고 합니다. 그 기사 좀 올려주세요.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포인트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2차 소환도 불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합니다. 네, 소개해주세요. 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단언컨대 기각될 겁니다. 기각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소추되지 않아요.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추라는 것은 기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소되지 않는, 그러면 수사는 뭐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수사예요. 그런데 기소가 되더라도 수사를 해서 기소가 된다라고 판단하더라도 기소를 할 수 없다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좌파들도 말입니다. 원래는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수사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차마 그래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그러니까 나눠요. 그래서 강제 수사와 임의 수사가 있는데 임의 수사는 가능하고 강제 수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강제 수사가 뭡니까?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탄핵 내란죄가 아닌 이상은 구속할 수 없어요. 체포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에 들어갈 죄명은 뭐예요? 직권남용이랑 내란죄예요. 근데 첫 번째, 직권남용죄는 방금 말씀드렸죠. 소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수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어요. 그럼 현재의 현행 법화, 헌법과 법률에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란죄가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헌법학자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이제 다 얘기하잖아요. 왜 내란죄가 안 되느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 폭동이라고 볼 수준에 이르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한 상당한 다툼이 있고 더구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투고 있으므로 당연히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구속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대통령께서 25일 날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고 자신 있게 버티시는 거냐면은 물론 뭐 변호인이 잘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 면도 있지만 내부적인 법리 검토 결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야 공수처 니네 하려면 해봐. 해봐.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대통령께서 이러고 있는 거는 공수처 니네 할 자격도 없잖아. 니네 아무리 그렇게 까불어도 소용없어.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이야. 내가 잘 알고 있어. 니네 나 체포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야, 진짜 지나가던 강아지도 다 하품하겠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박수 한번 보내면서 계속 이어서 갑시다. 여러분 지금 댓글에 그래도 다 같이 힘내라고 박수를 보내면서 잘하고 계시다니까요. 지금요 그쪽에서 다들 안달이 났습니다. 체포한다고 어긋장 놓고 한 대행 어떻게 한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도요.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2주만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한동훈은 2주 시간을 주지 않고 어깃장을 놨지만 대통령께서 잘 버티고 계십니다. 화이팅 해달라고 박수하면서요. 지금 동훈이가 저지른 만행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한동훈에게 물병 던지고 또라이 아니야 라고 한 녹취록이 파문이 됐었는데요.
권성동이 가짜뉴스에 대응할 거라고 경고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그런 말 없었잖아. 누가 이랬어? 이랬는데요. 자, 단톡방 의총 녹취가 유출되어 가지고요. 악마의 편집에 사실은 친한계가 몰매를 맡고 있대요. 근데 왜 친한계가 몰매 맡게요? 정 변호사님? 아니, 지네가 이걸 외부에 유출했으면 유출했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든지. 녹음을 했는데요. 제일 크게 들리는 목소리가 누구게요? 누구예요? 한동훈요.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자, 여러분. 녹음이 유출이 됐는데요. 제일 크게 들리는 목소리가 한동훈이래요. 저건 도대체 누가 녹음을 했을까요? 네.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네. 자, 단톡방 의총 내용이 유출된다는 건요. 창피한 일입니다. 금도가 있어요. 금도가. 하지 않아야 될 것. 동훈이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몸매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 두들겨 맞는 친한계다 이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녹음을 한 걸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데요. 한동훈 목소리가 제일 크면 아니, 한동훈에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 아닐까요? 정 변호사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동훈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누가 녹음을 했을까요? 근데요, 이 녹음을 했을 때 참 재밌는 건요. 녹음을 하고 난 뒤에 왜 그렇게 보냈을까요? 자, 아무튼 저는 국민의힘 안에 내부의 적부터 철하라고 하는데요. 정 변호사님. 네. 어이없는 법이 하나가 발의됐어요. 뭐죠? 계엄 선포 국회 승인 받아서 하라. 내란 방지법.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계엄 그리고 탄핵의 과정은요. 법치주의를 지키는 과정이에요. 그 지금 뭐냐면 사전 동의 받으라고 지금 한 친구가 제 대학 친구예요. 차규군이라고. 아, 근데 왜 저런 걸 만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친구가 대학 다닐 때는 애가 좀 멀쩡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면서 그 규정을 넣자.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헌법에 그죠? 사후로 해제 권한을 준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데 거기에 그것을 법률로서 대통령의 개헌권을 통제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은요, 입법 만능주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막기 위해서 온갖 이상한 법을 만들어지면 결국 그 법으로 인한 그저 폐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요번에 보세요. 아, 이재명이랑 민주당이 막 나서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막 임명 안 하고 있다가 막상 지네들이 대통령 탄핵하고 나니까 지네가 답답하잖아요. 6명밖에 없어가지고. 지네가 스스로 이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아니 근데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국회에다가 승인을 받으래요. 여러분 정말 저도 법학자잖아요. 이거 보다가 저 솔직히 아까 무슨 생각했냐면요. 이 법은 어떤 또라이가 만든 거지? 근데 정 변호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안 했거든요. 근데 동기입니다 하는데 제가 멀쩡한 법 전공자도 이렇게 이상한 법을 만드는군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오히려 뭐 긴급 체포 비슷하게 그러니까 헌법이 향후에 이제 개정이 되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할 경우에 그쵸? 뭐 48시간 이내에 24시간 이내에 국회가 거기에 대한 해제 여부권을 결정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헌법 규정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행사를 하면 국회가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시간적 제한은 그건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계엄령의 남용 가능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조금 더 타이트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그러면 오히려 만약에 요번 같은 경우도 해제 규정을 그런 어떤 절차적 규정을 뒀으면 대통령이 했을 때 48시간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 만약에 규정이 돼 있었더라면 오히려 지금처럼 계엄령 선포가 내란이니 아니니 이런 불필요한 사실은 논쟁에 휘말리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발전적으로 그런 변경, 헌법 개정은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현행 헌법 하에서 그렇죠?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면요 대통령에게도 국회 예산권을 줘야죠. 아니 무슨 자기가 다
일당이 되면요,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되면은 그럼 대한민국을 대통령보다 더 심하게 엎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요번에 국민들이요, 입법 독재와 대통령의 관계를 보면서, 국회 독재와 대통령의 관계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이 너무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되고 뭐 합리적으로 나눠야 되고 이런 논의가 계속돼 왔는데, 요번에 국회랑 대통령이 막상 딱 정면으로 맞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국회는 대통령을 꼼짝달싹 못하게 할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 의외로 대통령은 뭡니까? 수단과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통령을 목을 국회가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국회의 목을 날릴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제 하에서는 사실은 이 탄핵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라는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대통령한테 그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사실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또 그런 권한이 남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국회 독재의 여러 가지 사유를 내세워서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절차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합리적인 헌법학자들이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국회의원들 법 만드는 건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근데 조금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도 국회가 못하게 하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런 법은요, 사실은 이게 약간 바보법이에요. 근데 더 바보법을 발의한 사람이 있어요. 이준석입니다. 네. 대선의 표보다 나라 걱정, 노인 무임승차 폐지 군불. 사실요, 여러분, 노인의 무임승차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되게 저는 예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세금을 내고 나라를 이만큼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준석 같은 자들이, 청년들이 살아가는 거고, 청년주택도 있는 것이고, 어른들이 고생해서 벌어놓은 대한민국의 돈이 그들을 다 이렇게 유학을 가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세금이죠. 근데 무임승차 폐지하재요. 아니 이게 뉘지바들이 이렇게 못돼 먹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에 대해서, 노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건 대접이란 표현보다는 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젊은 날 고생을 하셨으니까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준석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갈라치기라는 아주 잘못된 그 여의도의 정치를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갈라치기라는 게 참 좋거든요. 정치인이, 리더들이요, 갈라치기를 잘하면 결국은 상당한 적을 만들지만 또 본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들을 만들어요. 예전에도 이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군 가산제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하면서 젊은 남자와 여자 사이도 편가름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단기적으로 본인의 어떤 인지도 또는 지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원하는 리더, 대통령, 지도자는 대통령을 통합하는, 국민을 통합하는 사람이지 국민을 가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준석은 제가 보기에 나이는 어리지만 여의도 정치의 구태의 마지막 상징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우파에서 적어도 이준석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댓글에도 나와 있지만 너는 노인이 안 되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도 분명히 나이가 들고 나도 분명히 늙을 것이고 내가 분명히 움직여서 활동해서 살아가기가 힘든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나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네. 아니,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을 챙기는 것은 선진국에서 어느 나라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쓰냐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젊은이들에 대해서는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지 일을 하지 않고 노는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몇 개월 일하다가 갑자기 실직 수당 받고 또 놀다가 그 돈으로 딴 거 하고, 오히려 그게 전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노인들은요,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도 하고. 자, 그 무임승차? 옛말에요. 거죽대기도 줬다가 뺏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무임승차가 아니라 그 말이 되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무임승차가 아니고요. 내가 이때까지 벌어놓은 것으로 내가 지금 이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네, 정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에 거적대기 뺏으면 안 된다. 첫 번째. 그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사실은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인 일자리 문제예요. 네. 요즘에 나이 한 70 되신 분이 옛날 70이랑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70은 여전히 청춘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현재 여러 노동법 관련된 법제를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일반적으로 60세 되면 다 정년퇴직해야 돼요.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아직도 나라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는데 그런 기회 자체가 지금 박탈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인들이 그럴 것 같아요. 너 무임승차 안 하고 일자리 주면 어느 거 할래? 그럼 전 일자리 가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준석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이런 그렇죠. 편가르기가 아니라 노인들이 일하고 싶은 노인들이 그냥 허드렛일 말고 정말 자신의 어떤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를 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해야죠. 이게 참. 근데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게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더 못되게 군다고 전 배웠습니다. 어른 공경은 인간의 예의입니다.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해도 동티가 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뉴스 이제 시작합니다. 정 변호사님, 네. 미 국무부가 이화영 대북 송금 실형에 대북 제재 이행하라 경고장 날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재명 어떻게 됩니까? 뭐 일단 먼저 두 가지죠. 하나는 공범이다. 네. 그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수괴가 지금 뭐 이재명이죠. 네. 이화영을 시키고 지시하고 모든 걸 기획한 게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이 수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이 지금 7년 8개월인가 선고를 받았는데 물론 정치자금법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를 보면 적어도 이재명이 형을 한 9년에서 10년 정도는 선고받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다른 게 하나 있죠. 뭐예요? 이화영의 이러한 800만 불 쌍방울을 통한 800만 불 대북 송금은 유엔의 대북 결의에 위반된다는 거죠. 오, 네. 그러니까 이 위반으로 뭐냐면 유엔에 신고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도 미국 못 가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재명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혹시나 만에 하나 정말 되더라도 뭡니까? 미국 대통령이랑 정상회담 할 수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유엔 제재법 위반으로 저기 뭐야 어디 가서 재판 받을 수도 있어요. ICC나 이런 데 가가지고. 네네. 그러네요. 네.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죠. 네네. ICC가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네. 제 독일 박사 제목이 국제형사재판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국제형사재판소에 지금 메일을 쓰다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좀 쓰려고요. 지금 이것저것 제가 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기대하세요. 그리고 외국 뉴스 지금 다 뒤지고 있으니까 저도 배웠어요. 아, CIA 하는 것도 있구나. 그러면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다가 빨리 이거 제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요. 네. 저도 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가짜 뉴스가요. 오늘 또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또 박수 좀 쳐주세요. 저 잘했다고 생각하면 잘하라고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지금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저 트럭 가짜 뉴스 논란. 네. 관저 트럭. 네. 예, 이게 지금 구판이라고 네. 했었는데요. 소개해 주세요. 구판을 하려고 장관 이사 관저에 지금 왜 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굿하는 물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저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저 어준이 얼굴이 있어요. 김어준이죠? 여러분 김어준이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근데 그 얼마 전에 거짓말 해가지고 뭐 사살설 한동훈 사살설 그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를 해서 민주당조차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던 저 김어준이 거짓말을 하는데 또 저게 어떻게 기사화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이런 뉴스가 이제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가 당했던 그 그대로 시작인데요. 이번에 바뀌지도 않았어요. 아 또 나왔어요. 3시간 지금요. 성형외과. 병원 또 나오고요. 네. 여러분 지금요 수첩이 또 나왔어요. 수첩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그놈의 수첩. 제가 왜 이런 표현 쓰는지 아세요?
그 2016년도 당시에도 수첩 때문에 문제 됐었죠. 네. 정 변호사님. 네. 수첩을 나중에 썼다면서요. 그 수첩이 당시에 안 수석이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안 수석이 평소에 썼던 수첩이 아니라 이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뭡니까? 본인 말로는 기억을 되살려서 적은 수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당시에 쓴 수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집 빠져나가려고 뒤늦게 자기 위주로 막 써놓은 그게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 발목을 잡았죠. 발목을 잡아서 네. 대통령을 처벌하고 지도 결국 처벌된 거예요. 근데 이거 노상원 자필 수첩에 네. 이런 거 적어져 있는 게 또 증거가 돼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것도 좀 살펴봐야죠. 저는요, 어떻게 저런 게 속보로 나올 수 있죠?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법이 똑같아요. 핵심적인 증거물인데 저것이 어떻게 기사화돼요? 속보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수첩 똑같아요. 거기다가 무당. 네. 저 노상원이 무당이래요. 그 다음 북한 공격 유도. 저런 거 똑같잖아요. 아, 그리고 노상원 보고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무속신앙, 수첩. 근데 오늘 드디어 똑같은 게 또 터졌습니다. 성형외과. 성형외과. 그쵸? 아, 이거 무슨 뉴스죠? 성형외과. 김건희 여사가 개업날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갔대요. 12월 3일 오후 6시 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서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9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있었대요. 그죠? 지금요, 우리 PD님, 그거 속은 놈이 바보 그거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오늘 만든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건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속였던 놈이 또 속이고 속았던 놈이 또 속는다. 자, 방금 김건희 계엄 당시 성형외과에서 뭐 했나 그거 다시 보여주세요. 네, 정 변호사님. 네. 뉴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당시에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날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날 얼굴이 부어 있었다. 얼굴이 부어 있었던 것은 뭔가 얼굴 성형 시술을 한 것이다. 프로포폴을 맞은 것이다. 온갖 얘기 나온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네, 기억하죠. 그렇죠. 그때는 7시간이었어. 7시간 행적을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계엄 당일 3시간 동안 성형외과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 성형외과 가서 그러면 이제 뭐 했을까 얘기 나오겠죠. 이미 나오고 있어요. 프로포폴, 약물 투약 가능성. 3시간 시술 받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응? 이 정도 업계 종사자들은 이 정도 시간이면 프로포폴 등 다른 불법적 약물 투여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지금 장난치는 수법이 아, 똑같은데요. 똑같다니까요. 아니면 말고인데 막으로 이렇게 흔들어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아니 프로포폴 한 적 없다, 있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하면 되냐고요. 근데 속는 바보는 물고기 머리다. 이 댓글 너무 재밌어요. 붕어 대가리다 그 얘긴데요. 네. 근데 여러분 또 똑같은 수법 또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트랙트는 멈추지 않는다. 윤석열 체포 한남동으로 징격. 네. 여러분 있잖아요. 트랙트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고요. 정말 엄청나게 트랙트가 몰려왔어요. 저는 근데 사실 그 뉴스를 한참 있다가 봤었어요. 제가 어제 좀 바빠가지고요. 네. 근데 봤는데요. 전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그 사진 보고요. 그러더니 그냥 죽으라는 거였다. 시민들 분노케 한 남태령의 밤 이러고 굶어 죽을 뻔했대요. 근데 누가 이거 하랬어요? 네.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법한가요? 불법한가요? 이거 불법이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불법이에요. 자, 첫 번째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거기에 지금 모여있던 그 경찰들을 향해서 집단으로 그쵸? 집단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죠. 그때 집회 거기서 하면서 신고했어요? 안 했잖아요. 집시법 위반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농이 그날 경찰의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그날의 어떤 집회 시위는요 범죄행위예요. 범죄행위. 근데 왜 범죄행위가 아무도 그러니까 일반 언론에서 범죄행위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들이 마치 영웅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이게 폭동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제가 보기엔 폭동 수준까지는 아니고 소요죄 정도 수준의 소요에는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 밤에 나가서 그렇게 추워서 떨고 있으라 그랬어요? 왜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 추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진해가 가서 모여서 불법에 참여한 자들이 추웠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광화문에서 추워요. 네. 우리도 추워요. 그러면 우리도 추운데 민주당 니네 때문에 우리도 죽을 뻔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요? 아니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번 탄핵의 과정은요,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에요.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져야죠. 혹시라도 만에 하나 우리 생각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래서 탄핵을 당하는 사정이 돼도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충분하게 자기 방어를 하고 자기 변론을 할 기회를 주고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과 논리로서 충분히 숙고해 보고 나서 의사결정을 한 거라면 저는 혹시라도 우리 의사와 다르게 그런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가 그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경우에 따라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신속함을 내세워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든지 또는 대통령을 이미 뭡니까 탄핵 내란범으로 만들고 범죄자로 만든 다음에 지네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용인될 수 있는 게 그게 법치주의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을 맨 마지막에 하나 전달할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희망 고문 아니고요. 좋은 소식. 무슨 말이냐면 좋아질 거라는 그걸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건데요.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부끄럽지만 제 책 소개 정말 할게요. 아시아투데이 신문에 제 책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별은 없지인데요. 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이렇게 지킬 건데요.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3,300명 보고 계신데 3,300명 여러분들이 제가 아파했던 시간, 제가 힘들었던 시간,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그 시간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정말 소원이에요. 한 권씩 3,300명이 사주시면은 갑자기 저 교보문고에 진짜 1등 할 수 있어요. 저도 한번 교보문고에 1등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 정도 부탁 한 번쯤 드려도 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별은 없지라는 책인데요. 사실은 제가 되게 많이 아팠던 얘기예요. 엄마가 아프시면서 엄마를 이렇게 이별을 하면서 아팠던 그 시간들을, 엄마를 간병하면서 겪었던 그 시간들을 제가 하나하나 기록을 했고요. 엄마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던 날 하늘로 가시는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제가 적었던 글들입니다. 그래서 유여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제가 저희 이 반듯한 인성을 저희 엄마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제 소원이에요. 좀 많이 봐주시고요. 이 책을 교보문고나 쿠팡에서 주문 좀 꼭 해주세요. 약속해 주실 거죠? 여러분 저 ICC 이재명 지금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그거 신고하는 거 제가 해야 되거든요. 잘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응원 좀 주세요. 한 권씩 사주기 약속하는 의미로 네이버도 되고요. 또 그 쿠팡도 되고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별은 없지 검색하시면 판매처가 다 나오고요. 또 교보문고에서도 되고 다 되니까 직접 서점에 가서 해주셔도 돼요. 꼭 해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저희 엄마가 가시고 난 뒤에 되게 좀 마음이 울적해서 이 글을 썼는데요. 쓰고 난 뒤에 딱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제가 다행이다 싶어요. 책을 다 탈고하고 책이 나왔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다 싶은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책 읽고 많이 울었어요. 네, 저도 다시 봐도 울어요. 꼭 사주시기 약속! 제가 왜 좀 좋은 소식이라고 했냐면요. 성관이가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성관이에서요. 여러분 기사 검색 여러분이 꼭 하세요. 내일 제가 이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성관이에서요. 갑자기 입장이 바뀐 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사가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좀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버텨주시고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바뀌고 있다고 제가 저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일 거 미리 예고 드리는 거예요. 내일은요. 성관이가 움직임이 바뀌고 있는 부분을 제가 기사로 근거 있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 지금 광화문 나가기 약속인데 저 약속했어요. 저 광화문 나가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꼭 삽니다. 감사해요. 사서 선물해 주세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40만이 될 것 같아요. 내일 40만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제가 40만이 되면 제가 여러분께 내일 정말 작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이 여러분에게 그래도 그 행복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꼭 사주세요. 이러다가 바로 1등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이 흐름 쭉 오늘 보니까요. 자, 제목 국민의힘 내부의 적부터 쳐라. 어떠십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엉터리짓 하는 친구들, 우리 유해 교수가 적은 책, 그쵸? 사랑하는 사람에겐 이별이 없지라는 책을 좀 읽으면서 좀 마음을 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저 오늘 제목이요. 국민의힘 내부의 적부터 쳐라. 이재명 난리 났다. 미국이 나섰단데요. 둘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여회의 적반하장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시에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아까 어떤 분이요. 너무 가볍게 방송하지 말았는데요. 가벼운 게 아니라 활기찬 거예요. 활기.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정말 기쁘게 즐겁게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힘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힘내십시오. 이변은 없지가 아니라 이별이 없지. 이변은 없지라고. 자,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책 제목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책 제목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별은 없지입니다. 이별은 없지.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으로 저도 버티고 있습니다. 저에게 힘주세요. 네, 법무법인 정준기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5시에 만나요. 안녕.